안녕하세요. MBA 수강생 여러분. 당글맘TV에서 지금 MBA 우리 고기버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의 우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책 읽으시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되게 얇은 책이긴 한데 그래도 매일 읽으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제 시간을 내야 되고 쉽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을 들여나가는 게 우리 MBA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이프라인의 뛰어난 가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길,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으셨어요? 저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59페이지에요.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파이프라인 키우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1년일 땐 되게 얇았다가 5년, 10년, 25년, 50년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파이프라인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파이프라인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고 파이프라인의 물이 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맞을까요?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렛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선수였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40살 되기도 전에 1억 달러, 1억 달러 정도나 이제 돈을 벌었었는데 평생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마거릿 오도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입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를 해서 지출과 본인이 쓰이는데 철저한 규칙과 규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충실히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돈을 많이 번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쓰임을 제대로 지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힘든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 지출을 조정을 하면서 본인의 인생에 조금씩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그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만드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스트로베리 같은 물통은 큰 걸 쥐고 있지만 작은 파이프라인 하나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파이프라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파이프라인의 지렛대 효과, 여기에서는요, 레버리지 효과. 영어로 하면은 레버리지고요. 지렛대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를 뭐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은요, 구텐베르크. 1444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책을 필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명이 필사를 하면은 하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쇄기를 이용을 하면은 손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 썼다라고 하면 인쇄기는 한 시간에 100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필사자가 100일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인쇄기는 단 하루 만에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렛대 작용이라는 거죠.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할 경우에 같은 노력 대비해서 100배, 아니 1000배, 아니야 심지어 100만 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원이 레버에서 나옵니다. 레버는 가볍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오고요. 이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그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충분한 지렛대만 달라. 그러면 지구를 들어 보이겠다. 이제 충분한 거리 그리고 길이의 이 지렛대를 주면은 지구를 내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한 게 지렛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렛대 원리는 이제 길이, 거리에 대한 지렛대고요.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나에게 적용을 할 것은 바로
시간의 지렛대입니다. 시간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1시간의 노력을 100시간 동안 일한 만큼의 결과를 낸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돈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을 하면 아무리 적은 돈도 오랫동안 투자하면 초기 투자액의 몇 배에 달하는 돈으로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레버리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버리지라는 책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도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내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는 레버리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대표적인 레버리지가 은행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많지 않죠. 은행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레버리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책 246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금이나 은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나중을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고양된 삶을 살 수 있다. 레버리지가 주는 효과가 바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돈과 시간을 너무나 쉽지 않은 곳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용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멋진 결과치를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 이거를 너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위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나의 시간을 레버리지하고 돈을 레버리지 한다라면은 좋은 결과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예요. 이러한 지렛대 원리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지렛대의 사례를 시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명의 사람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들에게 시간당 $10를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100를 임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10명이니까요. 근데 시간당 평균 $1,000의 수입을 올리면 다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금액이 식당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돈을 적용을 했어요. 뭐냐?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돈의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을 투자를 했을 적에 아주 많은 결과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사업을 개업을 했을 때 종업원을 고용을 함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지렛대 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네 번째 파트 4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레버리지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를 같이 한번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날도 잘 보내셨으니까요. 네 번째 날도 화이팅해서 우리 고기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